정막강산. 시골에서의 시간이 참 더디 흐릅니다. 이제 한 10년 됐지.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대. 결국 남는 게 나이 많은 사람들 많거든. 아이들 소리를 들은 지는 벌써 오래됐죠.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인적이 끊긴 시골엔 빈집이 넘쳐나죠. 시간은 화석처럼 굳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집이지 이거는. 옛날 부엌. 이게 저 전설의 고향이나 사극에 나오는 집이라니까. 눈을 씻고 찾아도 사람 구경이 쉽지 않은 시골 마을. 자식들이 거의 올 일도 더 없는 거고, 또 고향은. 그렇게 되면 고향도 이제 영원히 이제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애들. 요즘 시골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상북도 군위군, 인구수 2만 3천의 작은 지자체입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 그런데 이곳에 들어서면 뜻밖의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폐가. 언제부턴가 마을에 빈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또 이제 저한테는 형제 학렬 되는데, 이제 이 형님이 이제 대구로 가시고 여기 또 빈집만 남았어요. 그래 이제 빈집에 남았는데 집은 아직까지 멀쩡하고 좋아요. 집은 아직까지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누가 들어와서 뭐 도시에서 누가 와가서 살라 그러면은 살 수도 있어요. 조금만 수리만 조금 하면은 뭐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은 이제 살 수가 있는데 뭐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이래 이제 자꾸 이제 이래 그냥 놔두면은 참 너무 무너지는 거라. 이 목재집 괜찮잖아요. 여기도 저한테는 이제 아재빨 되는 집이라. 아재빨 되는 집인데 우리 어릴 때 저 방에 들어가 놀고 이랬는데. 그래 거기 우물에 섰고. 자 이렇잖아 봐라. 이래 옛날 저 방에 우리 어릴 적에 저 방에 들어가 놀고 이랬어요. 마루에 이래 들어가가지고 이랬어요. 이 집도 저한테는 아재 되는 집이라. 아재발 되는 집이라. 저 집 번지도 저 있잖아. 8-23번지. 저 문표도 번지도 저래 있는데 이 집에는 이제 객재 나가버리고 객재 나가지고 뭐 애들도 뭐 객재 나가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뭐 자기네들 뭐 사장 소리 듣고 있고. 지금 현재 군위군의 빈집 수는 1,500여 채에 달합니다. 자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자, 이 반묵형 하나 보세요. 이게 우리 동네 땅인데 누가 그저 세를 안 내고 그냥 부쳐 먹으라 해도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할 사람이 없는 거라. 이 돈을 막 그냥 세 없이 그냥 부쳐 먹으라, 부쳐라 해도 누가 부친 사람이 없어. 안 되는 거라. 이 왜? 자, 여기에 뭐, 자, 깨를 뭐 간다. 뭐, 콩을 간다. 해놓으면은 이게 너무 허란 거라. 허락긴 인건비가 안 되는 거라. 저기 저 보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저래요. 제실 있잖아요. 제실 그 뒤에 가면 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을. 그렇다면 이곳엔 누가 남아있는 걸까요? 유모차의 의지에 걷고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뽕나무. 아, 그래서 이걸 하고 오신 거예요? 그저 내가 해가 가노. 하도 좋아가. 힘들지 않으세요? 응? 힘들지 않으세요? 이래 미국 가야 못해요. 아유, 친구분들은 기억나세요? 예? 친구분들은 다 기억나세요? 어릴 때 친구들. 친구들 요새 뭐 생각도 안 나는. 다 세상 비리고 먹었구만. 내가 올게 95인데 네. 너무 오래 살았지 뭐. 아니, 더 사셔도 돼요. 이 마을에서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신 손흥석 어르신. 마을 서당에서 훈장을 하던 분입니다. 잠시 후 만난 또 다른 분들도 모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여기 오시는 이분은 손흥석 어르신 댁의 안주인입니다. 방금 들어가셨는데. 그 심심하다고 그 풀비가 온. 그 비가 짓고 속는 어지럽지 그 말을 해가 놓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건강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어디 가세요? 밭에 깨밭에. 아, 깨밭에? 노인만 남은 시골. 요즘 대부분의 시골 마을이 다 이렇죠. 실제 이 마을이 속해 있는 군위군 의흥면의 인구는 최근 5년 새 200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위군 전체의 인구 또한 매년 줄고 있죠. 그 중에서 인구 감소의 지표로 거론되는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1613명에서 1522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고령자의 수는 8100여 명에서 9000여 명으로 늘었죠. 이렇듯 출산이 가능한 20에서 39세의 여성들에 비해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곳을 소멸 위험 지역이라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230여 개의 자치구 중 90여 곳이 벌써 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시군구 기준으로 거의 100개 이상의 시군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시 지역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의 그 구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지방의 대부분의 군지역과 작은 규모의 시지역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지난 10년 동안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구의 소멸 위험 지역들의 인구 감소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출산이나 사망과 같은 인구 변동의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그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대부분 다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군위군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군청 근처. 이곳도 인적이 드뭅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 아니면 손님 구경이 어렵죠. 상인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이곳에서 40에서 50년 장사를 하셨습니다. 고은순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계시고 계세요? 예, 장사가 안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저 시골 학교는 폐기될 게 많이 있죠. 제가 옛날에 학교 납품 많이 했는데 이제 납품도 놓았잖아, 안 하잖아요. 요새는 장사가 어려워가지고 요새는 이제 뭐 학교 많이 어려우세요? 많이 어려워, 많이 힘들어요. 경제가 너무 힘들어. 장사를 시작한 지 40년.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 같진 않았죠. 자식들도 모두 타지로 떠났습니다. 이제 큰아들은 서울에 있고 장아들은 이제 학교 납품하다 지금은 이제 대구서 식당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출퇴근해요.
힘들으니까 요즘 직장도 가니까 힘들어서 서울 가서 직장 생활하죠. 여기 직장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직장 여기는 별 할 게 없어요. 여기 군역은 시골에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고향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겪은 곳은 학교입니다. 군위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많은 반은 한 50명도 넘고 이랬어요. 옛날에 말로 옛날에 여기에 옛날에 우리 여기 이 마루에 마루 된 데 초치라고 막 이랬어요. 네, 지금은 지금 야 이래 남아 있네야. 참. 학교는 30여 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개교 49년 만에 1283명의 졸업생을 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인근에 사람이 없으니 학교 건물을 활용하기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점점 더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제 세월이 그래 된 거야. 세월이 처음부터 이제는 막 무조건 도시에는 나가야 살 수가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자, 우리 재수 씨도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한 30km 되는 곳에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 가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애들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남는다는 것은 시골에 이제 노인네들밖에 안 남습니다. 노인만 남고 허무해지죠. 허무해. 군위군에는 원래 18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 모두 4개의 학교가 폐교됐죠. 나머지 14개의 초, 중, 고등학교도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학교 중 초등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 곳엔 올 들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내년에도 입학생이 없다면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시골에서 실제로 이 학교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으로 촉발되는 곳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던 가게들이 뭐 별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 동네 어르신이 하시던 슈퍼마켓이 없어지고 무슨 정육점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그다음 자파상 같은 것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생활 편의 어떤 뭐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공공기관이 유지되기 어렵고 그것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그러면 동네에 학교조차도 없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면은 이 고장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무서운 속도로 늙어가는 마을.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은 아무래도 이곳에 사는 분들이죠. 사람들 다 나가고 섭섭하지 뭐 동네 뭐 사람 없이 서글프지 나가봐도 노는 데가 있노 아무튼 아침 오면 여나고 한 서너 시간 앉고. 하지만 어르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파 농사, 마늘 농사, 나락 농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대학을 못 보내요. 대학을 그 밑에 학비를 못 대줘요. 그 정도 힘이 들어요. 10,000평 정도 있는 농사 지어도 안 된다. 해봐야 어려워요. 뭐 먹고 사는 사람 도시 나가 다 자녀들 아들 교육 다 그러시겠는데 우리는 고등공학이 안 되잖아. 남한 사람은 어차피 이제 죽어요. 젊은 사람이 그리 바쳐가지고 이 고향을 살리도록 해야 안 되나? 젊은 사람이 이거 들어야 살거든. 네. 네. 그래야 이 사는데 젊은 사람만 들어오면 이게 항우지가 되고 마는 기라. 젊은 사람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마을. 그냥 이렇게 둔다면 머지않아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의 도시 강원도 삼척.
삼척시 또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삼척시 노곡면은 과거 탄광촌을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이 수퍼가 있었죠. 50년 전통의 이 수퍼엔 식료품뿐 아니라 문구용품, 생활용품 등 안 파는 게 없었습니다. 뭐 말하자면 여기는 노트 이런 거 해놓고 여기는 뭐 파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나 애들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뭐 옛날에 뭐 분도기, 삼각자 뭐 하여튼 안 파는 물건이 없었어. 그때는 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 저 어렵게 어느 학교 오면 내가 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이 문구 비슷한 게도 노트도 갖다 주고 이러면 그러면 할아버지 고마워 이러면서 우리 집에 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 보면 참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는 뭐 어디 이랬단지 쉬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심심치 않고 참 좋았대서 아주 살기 좋은 데 됐어요. 옛날에 이게 막 요거 칸칸이 하나씩 한 개, 그러니까 6개, 그래 12칸이거든. 옛날에 여기 12칸 해가지고 뭐 하셨어요, 여기를? 그래서 12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무원들도 와서 뭐 잠도 자고 그렇게 됐지 뭐. 칸칸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에 하수까지 쳤다는 어르신. 이 부엌이 돼. 그러니까 이쪽에 일이 부엌이 돼가지고 이제 부뚜막이 돼. 저기는 마구간이 그렇게 있고. 덕분에 5남매를 잘 키울 수 있었죠. 자녀분들은 다 어디 계세요? 강원도에 있는데 영서 지방에 둘 있고 영도에 둘 있고 속초 고성에 있고 또 좀 떨어지던 원주 안성에 있고 아들은 삼척에서 전에는 유업 삼척 대리점을 했는데 네. 그게 좀 힘들고 뭐 날짜도 밀어내고 해서 이제는 다 조금 힘들게 돼서 다 정리하고 삼척 대리점을 삼척에서 하고 있어요. 5분의 그 자녀들 교육시키시려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근데 오면서 나는 저 밥만 3,000평인데 농사만 짓고 여기가 가게가 잘 됐댔어. 그래서 가족은 이 가게만 가지고 딸들은 마카 강원대학교 교육수학과를 나와서 장사를 해서 그런지 이 수판을 잘 놓고 해가지고 그래가 막 교편 잡고 이렇게 있어. 한때 노곡면의 인구는 2천여 명.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고 살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사람이 3분의 2 이상 줄어든 지금 통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좀 적적하지. 또 이 뭐 여러 가지로 뭐 같은 노인도 없고 어디 노인도 없어 우리 동네는. 우리 마을에서 내가 둘째로 나이 많은데 83짜리 있고 내가 81고 그래. 삼척의 인구 감소는 석탄 산업의 쇠락에서 비롯됐습니다. 80년대 초반 돈과 사람이 넘쳐나던 탄광촌. 하지만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도 물밀듯 빠져나갔습니다. 경제 파탄이 결국 지역 소멸의 원인이 된 거죠.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어르신이 애타게 기다리는 얼굴은 우리 애들이 안 오구만. 초등학생들은 방학을 손주들 자주 와요? 주일마다 오지.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게 우리 차다. 드디어 기다리던 손자가 왔습니다. 정민호. 정민이는 유치원 가요. 니노. 쟤는 학교 방학해서 왔어요. 방학했어? 네. 이야, 좋겠다. 방학. 할아버지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들고 와. 그러면 이야, 손. 그런데 와, 에어컨 좀 들지. 차에서 내린 아들은 뭔가 급한 볼일이 있나 봅니다.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뜯고 필터를 씻는데요. 참 야무지기도 하네요. 깨끗하게 물기까지 탈탈 털어내고 나니 마음이 다 개운해집니다. 그런데 부강 씨는 왜 이렇게 청소를 서두른 걸까요? 아내들이면 아무것도 안 쓰셔. 오면 보일러도 가끔 오면 보일러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 번씩 냉장고가 다 점검을 하고 가야지. 안 하셔. 몇 번 전화해서 에어컨 켜고 있으시다 했는데도 말 안 들으셔. 아버지 보고 에어컨 틀고 있자 그래, 알았지? 아빠 몇 도 맞추자 그랬어 집에서? 26도에서 25도. 그렇지, 26도 딱 맞춰, 알았지? 너무 24도나 5도 하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26도 정도 맞춰놓고 대신 문 다 닫아야 되겠지? 네. 오케이? 네. 에어컨 진작에 좀 틀가니까 엄마한테 그때 에어컨 틀라 전화했는데 틀지도 않고. 가만 앉으를 싶어요. 바쁜 아들은 가고 손자는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카드 꺼내서 주세요. 카드 해가지고. 가요. 속 깊은 아들, 오자마자 가버리니 아쉽기만 한데요. 다행히 70년의 나이 차를 극복한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장이야. 어디 지금도 장이야? 네, 야. 이 물리다가 다 야. 할아버지 집 와서 이렇게 할아버지랑 장기 둘 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 이겨야 재밌어, 저도 재밌어요. 둘 다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보내는 여름방학. 형진이에겐 두고두고 특별한 추억이 되겠죠. 한편 그 시각, 부강 씨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부강 씨는 생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유 대리점을 하다 5년 전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대리점 관리를 하자니 늘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다. 땀이 마를 겨를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녁이면 또 서류 정리로 바쁜데요. 오늘은 월말이다 보니까 서류할 게 많아서 아마 야근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한 10시 돼야 퇴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드리드에서 서류 보낼 게 좀 많아가지고. 고향에 집도 토지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살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시골 생활에서 느끼는 고립감, 그리고 일 때문입니다. 거기가 워낙에 토지도 좁고 산악지역이고 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젊은 사람에게 먹거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골. 시골의 소멸 위기는 어쩌면 예정된 불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산지 지역이 88%에 이르기 때문에 가용지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농업밖에 경영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삼척 같은 경우도 도계 같은 경우는 탄광지전이 탄전이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뭐 정말 그 강아지도 10만 원짜리 숯불을 물고 다녔다라는 그런 우스운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지역에 몇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그런 산업들이 지역을 발전하고 선도할 산업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들이 소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